제가 정말 만족하면서 사용했던 PC 케이스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NGXT H1입니다. 공간도 적게 차지하는 작고 깔끔한 디자인과 마감, 케이스에 수냉 쿨러, 파워까지 내장되어 있어 처음 ITX 폼팩터를 조립하는 저 같은 초보자들도 쉽게 빌드할 수 있는 조립 편의성까지 갖춘 정말 괜찮은 제품이라 예전에 영상으로도 소개해드렸었죠. 그러나 거대해진 RTX 3000 시리즈를 품기엔 부족했던 케이스 크기, 좋은 만큼 감당이 안 됐던 발열량, 650W의 아쉬운 기본 파워, 결정적으로 좁은 공간으로 인해 라이저 케이블 쪽 볼트에서 쇼트가 일어나 발화 이슈가 있어 결국 전량 리콜 결정이 이루어졌던 비운의 케이스였기도 합니다. 이 케이스를 NGXT에서 작심하고 H1V2란 이름으로 다시 출시했습니다. 심지어 외형적인 디자인은 조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기존 H1의 이미지를 더 고집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뜯어보니 여기저기 많은 변화와 신경쓴 모습이 보였습니다. 리콜이라는 불명예를 씻기 위한 철지부심한 흔적이 여기저기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긴 모습은 같은데 크기가 좀 많이 커졌습니다. 제가 이전 버전을 사용했던지라 바로 체감할 수 있을 만큼 부피가 커졌습니다. 크기가 커진 만큼 더 커진 그래픽카드를 장착할 수 있고 타이트하게 붙어있던 부품들 간에 공간이 생겨서 더욱 여유로운 쿨링이 가능해졌습니다. 커진 크기만큼 장착 가능한 그래픽카드의 스펙도 대폭 커졌습니다. 같은 그래픽카드를 장착했는데 위에 남는 공간이 보이시죠? 두께 또한 더 여유로워져서 케이스 필터 쪽과도 간섭이 없어졌습니다. 라이저 케이블은 PCIe 4.0을 지원하고 소재도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라이저 케이블이라고 하면 이런 고무 소재를 생각하는데 NGXT H1V2에는 이런 패브릭 같은 소재로 바뀌었습니다. 기존 모델의 경우 RTX 2000번대를 레퍼런스로 나온 제품이라 그래픽카드의 크기뿐 아니라 발열에 대해서도 관리 가능한 수준이었지만 RTX 3000번대가 나오면서 발열 관리가 안 되었던 부분을 92mm 팬을 후면에 달아서 그래픽카드 발열을 낮출 수 있게 했습니다. 기존에 USB-A, USB-C 포트 총 2개였던 포트가 USB 3.2 Gen 1 A 포트 2개, USB 3.2 Gen 2 C 포트 1개로 더 확장되었습니다. USB 포트 수도 늘어났고 버전도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기존의 650W 골드 파워에서 750W 골드 파워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이전 모델은 SFX L 사이즈의 시소닉 OEM에서 SFX CWT OEM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플래티넘으로 넣어줬으면 하는 건 욕심이겠죠? 팬이 늘어나면서 팬 컨트롤러가 추가되었습니다. 펌프, CPU 팬, 리어 팬의 모니터링이 가능해졌고 CPU 팬, 리어 팬은 NGXT 캠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팬속 조절이 가능합니다. NGXT 캠을 통한 팬 컨트롤을 위해서 NGXT에서는 CPU 팬에 연결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합니다. 저도 처음엔 이걸 어디에 꽂아야 되나 고민했었는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존에는 팬속을 조절하기 위해서 메인보드 팬속 관리 프로그램 등을 활용했었는데 NGXT 캠을 통한 컨트롤이 심플하게 하고 직관적이어서 저는 편리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부분은 사용자의 취향에 맞춰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기존 NGXT H1에서도 느꼈던 장점인데 조립 난이도가 정말 낮습니다. 이번 V2는 부피가 더 커지면서 전보다 더 편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이전 H1도 케이블 정리는 잘 되어 있었는데 공간이 좁다 보니 케이블을 구겨 넣으면서 이래도 되나 싶은 마음도 들었었는데 H1 V2에서는 한결 여유로워졌고 케이블들이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소켓에 꽂기 좋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많은 부분이 개선되었는데 실사용에서는 어땠을까요? 작년에 제가 NGXT H1을 사용하던 때와 지금의 하드웨어 스펙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오버클럭을 조금 더 보수적으로 낮췄기 때문에 절대적인 수치 자체는 이번이 조금 더 낮게 나왔습니다.
게이밍 시의 온도도 NGXT H1과 거의 유사합니다. CPU 패키지 온도는 게이밍 시 평균 60도대를 유지하고 GPU 온도도 마찬가지로 70도대로 기존 NGXT H1과 유사한 수준이었습니다. 다만 온도가 조금 더 빨리 떨어진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스로틀링이 오기 전에 온도 관리를 해줘서 조금 더 안정적인 느낌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열 수냉 쿨러의 스펙은 약간의 작은 차이들이 있었긴 했지만 기존 NGXT H1의 스펙과 동일한 140mm 팬을 사용했습니다. 펌프도 마찬가지고요. 이 부분의 스펙이 업그레이드 되었다면 CPU 온도 제어가 조금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텔 12세대 CPU 지원은 하지만 12900K급이라면 파워와 발열 관리 모든 측면에서 적합한 케이스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픽카드 발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92mm 팬이 추가되어서 그나마 조금 나아진 부분이긴 하나 발열 제어에 효과적인 케이스라고 보기는 여전히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이번 NGXT H1 V2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안으로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들이 성능 개선에서 눈에 확 띌 만큼 변화를 주면 좋았을 텐데 조금은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이런 작은 ITX 케이스는 고성능에 대한 욕심보다는 적정한 스펙 안에서 최고의 효율성을 내는 것에 중점을 두는 사용자분들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성능은 큰 케이스에 팬 여러 개 달고 막 1000W 파워 막 붙이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바로 전에 사용했던 쿨러마스터의 NR200P 케이스는 팬, 파워, 그래픽카드 배치 등 다양한 구성으로 설치를 할 수 있었습니다. 다양하게 시도해보기 좋은 케이스였고 메쉬 케이스라 발열 관리도 상당히 좋았던 케이스였습니다. 앞서 얘기한 적정한 스펙 안에서 최고의 효율성을 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케이스죠. NGXT H1 V2는 NR200P와 같은 ITX 폼팩터이지만 결이 다른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으로 구성되어 있는 쿨러, 파워 등이 사용자의 선택의 폭을 줄이게 되죠.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조합에 대한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편한 선택지가 될 수도 있겠죠. 고성능 PC까지는 아니지만 적당한 사양에 조립하기 편한 구성, 거기에 깔끔한 디자인까지 원한다면 NGXT H1 V2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NGXT H1 V2의 가격은 498,000원입니다. 기존 NGXT H1의 가격도 498,000원이었고요. 개선된 다음 버전 제품이 나오면서 가격을 올리지 않은 것은 반길 일입니다만 케이스 가격 치고는 저렴하지 않죠. 허나 케이스, 1열 수냉 쿨러, 파워까지 모두 합친 가격이라면 어느 정도는 수긍할 만한 가격이라고도 느껴집니다. 한동안 저의 메인 데스크탑을 이 제품으로 쓸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